전 세계가 제가 보기에는 말씀이죠. 수직 이착륙으로 금방 갈 수 있는데 왜 안 하는지. 일단 F-35가 수직 이착륙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있는 어떤 연료 체계로는 이게 어떻게 보면 저 항공모함이라도 구축함도 다 필요 없는 원시무기로 생각하거든요. 이게 드론 우크라이나에서 그 제트 엔진 다른 드론이 아주 조그맣던데 일단 제트 엔진을 미니로 만들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거 참 이게 연료를 뭘 하셨는지 모르겠죠. 우라늄 플루토늄 중기 구조를 달면 1000km 우습죠. 네, 속도도 빠르고. 이게 압축 공기를 갖다 제 방식으로 비행체에서 이제 큰 비행체라 그러면 회전 방식으로 해가지고 길이를 틀리게 해서 내보면 그것이 이제 이렇게 공기를 갈라줍니다. 공기를 갈라주기 때문에 비행체가 직접적으로 이게 선풍기로 하시면 선풍기 같은 게 이렇게 센 거 보면은 거기가 낙엽도 치우고 이러잖아요. 이거 공기를 갈라주거든. 그것이 대신 나 대신 가가지고 막을 이렇게 공기에 빠르게 고속으로 다녔을 때 공기압을 갖다가 막아주면 그 공기가 갈라지는 현상이 일어나고 직접적으로 비행기체에 닿는 압력은 별로 많지 않습니다. 일단 안에서도 압력을 갖다 같이 쏴주는 방식으로 하면은 초고속으로 다닐 때 여러 겹으로 해야 되겠죠. 압축 공기를 압력을 다중으로 해준다는 뜻이. 여기도 밖에도 압력을 다중으로 해주고 그렇게 되면 그 내부의 압력이 형성되면서 공기압이 맞부딪혀는 이런 초고속 비행체라 그러면 공기압 그것을 맞부딪혀 가지고 사람이 탈 수 있는 유인 비행체가 되는데요. 이 철판, 자동차 철판도 그렇고 비행체 이제 철판이 있다. 합금도 되겠죠. 실제로는 이렇게 이론적으로 이렇게 듣기 쉽게 만든다면 그러겠다가 유리석영 코팅 옛사람 유리막을 넣어서 제조하고 코팅 구조를 안팎으로 많이 줍니다. 이 코팅 구조는 유리석영 코팅제 아니더라도 다른 특수 코팅제 완전히 미끄러지게끔 그래서 압력이 딱 전달되자 우리도 눈길에도 미끄러지잖아요. 압력이 밑으로 전달이 안 되잖아요. 미끄러져. 이렇게 해서 압력이 됐든 열이든 냉기든 이렇게 이렇게 미끄러지게끔 해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미끄러지는 것을 철판의 안팎에 바깥에 라인의 안팎에 페인트에다가도 저도 그림 물감 할 때 이렇게 그 유리석영 코팅 사람 유리막을 넣어서 그림 물감에도 100%좀 쓰고 있거든요. 색이 아주 좋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어떤 인쇄 잉크나 페인트 또는 그림 물감에 또는 엔진 윤활유, 오일제, 오일 스테인, 방충제, 기타 등등의 이런 것을 넣어서 제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인쇄 잉크도 그림이 틀리게. 저도 이제 그림 인쇄 잉크도 거기 색깔이 틀리다 이 말씀이에요. 볼펜도 잉크, 모든 잉크에 다 들어가요. 물감 종류엔 다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잉크가 됐든 뭐가 됐든. 그래서 이거를 넣어서 이제 제조하시면 제 기술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페인트 가스관이나 가스 탱크 같은 데도 이렇게 그 자체에다 금속에다가 이렇게 넣어서 제조할 뿐 아니라 안팎에 페인트 코팅을 안팎으로 해주고 페인트 위에다가 코팅을 쌓아주면은 이게 굉장히 자동차 도장 같은 거 할 때도 페인트 자동차 철판에다가 유리석영 코팅 내사로 유리막을 넣어서 제조하고 페인트 코팅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안에는 페인트가 안 하시잖아요. 그럼 거기도 어떤 식으로든 유리석영 코팅 다른 걸 하시겠지 안쪽에는. 그럼 이제 페인트나 다른 걸 해가지고 그 위에다 다시 코팅을 갖다 여러 개 주는 방식으로 해요. 그러면 이제 자동차 이렇게 달릴 때 압력이 형성이 되면 미끄러져서 상속 같은 연료도에 비해서 주행거리가 늘어나고 연비를 절감할 수 있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에 현대기아차든 어디든 하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비행체 같은 경우는 여러 겹 철판을 좀 초고속으로 달릴수록 겹이 그렇죠 여러 겹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 그래서 외부에 어떤 튼튼한 방어층을 만들어서 압력을 그렇죠 얇은 냄비 같은 것이라면 찌그러지겠죠. 압력을 못 견디고 이렇게 여러 겹으로 가서 방어층을 만들어줘서 한다. 그 중에서는 이런 게 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오죠. 가로 세로로 철판을 배치하는 방법인데 이건 이제 압력을 형성할 때 가로 세로로 배치를 해가지고 높은 압력을 견딜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이 되는데요. 자동차 범퍼 같은 데도 들어가고 이렇습니다. 범퍼 같은 데도 들어가고
그냥 그려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놔뒀는데 안 보이네. 여기 있네. 이런 식으로 해서 가로로 배치하고 세로로 배치해서 이게 압을 갖다가 많이 견딜 수 있는, 이건 몇 겹으로 여러 겹으로 해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가로 세로 범퍼 같은 데도 그렇고 금속도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높은 압력을 견딜 수 있도록 배치 시켜주고, 이렇게 이건 세로로 배치해주고, 그렇게 되면 외부의 압력을 굉장히 잘 버텨줘요. 자동차 범퍼 같은 데도 금속도 되고 플라스틱 고무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 기술을 쓴다는 거죠. 이 기술을 해서 이걸 여러 겹을 해주면 높은 압력을 견딜 수 있어서 초고속으로 달릴 때도 그것을 안에서도 할 수 있다. 뭐 초고속 어뢰 같은 것도 되겠죠. 그래서 뭐 초공동 어뢰 이런 것들도 같은 기술을 씁니다. 압축 공기를 앞으로 이렇게 회전 방식으로 여러 겹으로 초공동 어뢰 같은 것도, 비행체도 내뿜으면서 달리고요. 어떤 뭐 미사일 방어 같은 거 이제 돈다 그러면 거기다 서로 파행이 되는 마이크로웨이브 전파나 서로 파행이 된 적외선 전파를 회전 방식으로 돌려. 여기서 물에다가 조사해가지고 상중하로 길을 틀리게 해서 전기분해 플러스 열분해법 수소산소 추출할 때 썼던 회전 방식으로 돌려주면은 수십 줄기나 수백 줄기나 수천 줄기 돌려주면은 에너지 단위가 클수록 토네이도 현상이 일어난다 그랬죠. 그래서 석유에도 이것을 할 수 있다. 석유 정제할 때도 내가 수소를 길이별로 이렇게 상중하로 넣어주고, 근데 보다 그럼 수소가 많이 함유이 된다는 거죠. 거기다가 수소만 넣는 게 아니라 산소를 같이 넣어주고 압축 공기도 넣어주고 이산화탄소까지 발화를 방지하면서 이게 높은 기체가 이제 위로 이제 승화를 할 때 거기서 고순도의 석유가 나온다는. 그런데 그거 석유 정제할 때도 이 기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콜라 같은 이런 탄산 구조, 맥주에서 탄산 넣을 때도 상중하로 넣고 탄산을 여러 군데 넣어주면은 온도를 약 0도씨에 맞춰가지고 약간 그래서 낮은 온도 속에서 이렇게 기체가 온도가 높으면 기체가 이렇게 승화돼서 이렇게 날아가니까 온도를 낮추면서 서서히 이게 또 낮춰주면 또 이렇게 그렇게 온도를 낮추면서 탄산을 넣는 방법을 사용한다는 거죠. 안정화되면 또 1차, 2차, 3차 이렇게 그 기술을 합니다. 이게 석유 정제할 때도 기술 쓸 수 있어요. 이게 석유 정제는 냉각은 하지는 않지만. 수소를 함유하기 위해서 수소를 이렇게 석유를 약간 데우기 전에 수소를 많이 함유하기 위해서 기체다 보니까 그것을 그렇게 약간 살짝 온도를 낮춰서 이렇게 집어넣는 기술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철판에다가도 약간 압력을 갖다가 외부로 방사하기 위해서 이것을 이렇게 오목한 홈을 파가지고 비행체가 됐든 자체가 됐든 오목한 홈을 파서 열을 갖다 이렇게 압력을 외부로 발산하는 그런 구조도 들어갈 수도 있어요. 비행체 구조 같은데도 이런 부분을 말씀. 골판지 같은데도 제가 이렇게 홈을 이렇게 파가지고 안팎으로 골판지에 일단 쿠션을 만들어 준다 그랬죠. 이것은 고무 합성 고무나 천연 고무 못지않게 만드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평판이지만 안에는 홈을 파서 쿠션을 만들어 준다. 뭐 이렇게 홈이 뭐가 됐든 간에 뭐 종이 골판지, 플라스틱 골판지 이렇게 되겠습니다. 플라스틱에도 금속에도 이 기술 구조가 들어갈 수 있어요. 이런 거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히터기 판에 한번 히터기 금속, 그래서 열을 방사 오목골처럼 방사 복사하면 이렇게 구조를 사용하고 오목한 홈을 파가지고 뭐 이런데 이렇게 돋보기 같은데도 오목한 홈을 파서 이렇게 빛을 증폭해 갖고 분사무기로는 밑을 태워버렸대요. 그래서 이게 물을 끓이는데도 사용하고 태양열이나 태양광 발전할 때 수십 장 수백 장 이렇게 겹쳐가지고 방송국 반사판처럼 해가지고 이렇게 그것을 열을 집중시켜서 하면은 굉장히 좋죠. 해수 담수할 때도 이것을 물을 증발시켜 밑에는 소금 나무 팔고 위에는 물을 증발된 물을 중류수로 팔면 되니까 해수 담수할 때도 이거 씁니다. 뭐 이게 다 쓸 데가 많지 않겠어요. 이런 게는 물을 따뜻하게 데우는 구조라면 물을 데워가지고 그걸 양식장 같은 데 공급을 할 수도 있고 뭐 방법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다음에 그 태양열 조리기 같은 것도 이렇게 홈을 파가지고 이렇게 홈을 이제 대중소면 더 좋아요. 대중소면 이렇게 빛이 융합되는 현상이 일어나 더 밝아지거나 뜨거운 열이 형성되니까 돋보기에도 이렇게 할 수 있고 여기다가 카메라 렌즈 같은데도 여기다가 그 다이아몬드 코팅 있잖아요. 다이아몬드 코팅 구조를 주면 빛이 어느 각도에 들어오든 빛이 정복되는 구조가 됩니다. 여기서 플라스틱 창문, 유리 창문, 또 가로등 같은데 빛을 넓게 퍼지게 하는 구조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조명 같은데 사용하거나 오목한 홈을 파서 중폭하는 구조도 자동차 앞유리 같은 게 이렇게 전조등 이런 데 들어가거나 플라스틱 창문, 유리 창문 이런 데도 들어가거나 홈을 파서 안 되면 저기 거기다가 필름을 오목한 홈을 파가지고 필름을 넣어주는 방법도 있어요. 아니면 볼록한 구조 같은 거 이렇게 연립 구조처럼 나노 구조로도 볼록볼록하게 해가지고 필름을 해서 물방울이 맺히지 못하게 떨어지는 기술을 사용한다 그랬죠. 자동차 앞유리나 자동차 유리 뭐 플라스틱 유리창에다 이것을 해가지고 먼지가 잘 안 타게 하거나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필름 형태로 필름이 약간 딱딱할 수도 있고 유연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플라스틱 같은 딱딱한 소재 투명한데 딱딱한 것을 유리창이나 플라스틱에 부착할 수 있다라는 거죠. 필름인데 유연한 소재가 있고 딱딱한 소재가 있다. 또 오목한홈을 파주면 그래서 빛이 방사복사되거나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집안이 따뜻하게 되겠죠. 여기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대신 좀 빛이 좀 찬란할 수도. 이런데도 이렇게 카메라 렌즈 이게 그 뭐 CC되는 시험에서 마이크로 렌즈까지도 망원경 같은데 현미경에도 각도별로 다이아몬드 코팅을 해서 여러 군데에서 들어오니 이렇게 그 빛을 중폭하는 구조, 환하게 찍는 구조가 되기도 하고 또는 오목한 홈을 파서 빛을 중폭하여서 환한 화면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쓰시면서 기술이 되겠습니다. 금속에는 냉장고나 에어컨 같은데 냉기를 중폭하거나 이런 기술로 들어가고 주방 냄비 같은데 겉으로는 평판이고 아니면 홈을 파가지고 코펠 같은데 홈을 파서 이렇게 열을 중폭하는 그런 구조로 들어가겠습니다. 아니면 이제 저기 후라이팬 있잖아요. 후라이팬에 그냥 드러난 채 오목한 홈을 파서 그러면 여기 음식에 달라붙지 않죠. 음식에 안에서 이렇게 오목하게 홈이 있으니까 그래서 음식에 달라붙지 않은 그 후라이팬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같이 만드셔도 되겠습니다. 홈을 파서 한다. 비행체 기술로 다시 가서 비행체 수직 이착륙이 매우 쉽다 이러는 거죠. 이런 기술을 이제 쓰시면 제 기술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려요. 비행체 같은데도 포탄 구조도 이렇게 뾰족한 부분이 있으면 바람을 가르는 데 좋아요. 모든 포탄과 총탄 구조가 이 기술 들어갑니다. 포탄이나 총탄에도 유리석용 코팅 내사람 유리막 코팅 눌러서 제조하고 그래서 이런 게 있으면 바람 앞을 갈라주 초공동 어뢰 같은데 어뢰 미사일 같은데 이런 데도 이 앞을 이런 모양으로 해주면 물살을 갈라주게 돼요.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요. 비행체 이제 수직 이착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우크라이나의 드론에 수직 이착륙을 할 수 있어요. 그 드론에 좀 이만한 드론이 조그맣다가 제트 엔진을 작은 걸 달아놓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면 그 밑에다가 비행체 밑에다가 플라이보드도 제가 보여드렸는데 유튜브 쳐보세요. 플라이보드 공중으로 날아다니게 프랑스군에서 만드셨던데 작은 엔진을 갖다가 달아서 가스불 줄여볼게요. 이렇게 하면 서서히 떠올라요. 강하게 하려면 이렇게 속도를 높이려면 이렇게 하면 서서히 속도를 줄일 수 있어요. 그럼 이런 작은 엔진을 여러 개 둬가지고 밑에다가 작은 엔진, 큰 엔진으로 구분해서 수직 이착륙할 때 이것을 사용하자는 거죠. 그래서 겉들에서 불꽃이 나타나는 방식, 불꽃이 안 나타나는 방식. 불꽃이 안 나타나는 그 안에다 숨기셔야죠. 거기다가 압축 공기를 추가로 내뿜어가지고 이렇게 어떤 팽창하는 힘을 줄 수도 있습니다. 끝에다가 연소실 밑에다가 압축 공기를 불어가지고 추가로 팽창하여서 비행체를 위로 뜨거나 이런 힘을 만들어내시면 제 기술입니다. 공기부양전 같은 데도 기술을 쓸 수 있죠. 그래서 압축 이렇게 또 이제 수직 이착륙할 때
그렇죠. 이런 방식도 동원할 수 있어요. 이렇게 프로펠러 방식을 시끄럽겠지만 프로펠러를 동체 밑에다 두고 이렇게 동체 위에다가 이렇게 두고 쭉 뽑아 올릴 수도 있고 다시 집어넣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위그선 같은 데도 그렇게 하죠. 위그선 이렇게 바다 위를 떠다니는 위그선에도 밑에 프로펠러 두고 압축 공기 내뿜고 기류배를 틀리고 회전 방식으로 그래서 위에 이렇게 프로펠러 두고 위에 프로펠러로 쭉 뽑아 올릴 수도 있고 동체 밑으로 집어넣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게 비행체가 이제 이렇게 운행을 할 때는 이게 뜬 다음에 이것을 이렇게 동체로 쓱 이렇게 닫아버리는 거죠. 그다음에 ZM 방식으로 이렇게 움직인다는 거. 이런 거 만드시면 되겠죠. 그리고 뭐 어떤 선풍기에서도 여기다 홈을 파가지고 하면 선풍기가 시원하다 그랬죠. 선풍기에서도 홈을 파가지고 뭐 직선으로 팔든지 가로로 팔든지 동그랗게 팔든지 홈을 파주면 바람이 부딪히면서 거기 시원해진다.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홈을 파갖고 시원하게. 그래서 하나의 모터 회전축에다 그러면 사이즈가 틀린 이게라도 프로펠러가 들어가서 추가적으로 이렇게 선풍기도 시원해지고 환풍기도 그렇게 할 수 있고 산업용 선풍기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이렇게 하나의 회전축 여러 개 다는 방식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군사적으로 할 때도 이게 뭐 밑에 드론 같은 데나 이럴 때도 이렇게 홈을 파갖고 하면 이렇게 양력이 많이 생기나요? 양력이 많이 생깁니다. 헬리콥터나 드론 같은 데도 위에 이렇게 프로펠러가 있는 거 있으면은 그렇죠. 추가적으로 양력을 많이 형성해 주고요. 또 뒤에다가 이렇게 배치를 해갖고 이렇게 내품 이렇게 위그선 같은 거 있잖아요. 일반 비행체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딱 날개를 접어가지고 붙어 있다가 그래서 딱 뽑아져 나가지고 뒤에서 추진해주면 이것도 추진 구조가 되거든요. 이것도 그래서 제트 엔진이 달리더라도 이걸 쏘더라도 이거를 추가로 같이 이렇게 해갖고 밀어주는 힘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작은 거 달아보면 되겠죠. 어쨌든 이게 배에서도 이렇게 이거를 하나의 회전축에 모터 회전축에 여러 개를 프로펠러를 달아서 추력을 세게 하는 기술로 사용하거나 배 밑바닥에다가도 이거를 두거나 이렇게 해서 공기부양정 같은 거는 배 밑바닥에도 둘 수 있고 위에다가 쭉 뽑아 걸려 가지고 위에서 들어올려줘서 무거운 짐을 추가적으로 들어올려주는 그런 부력을 좀 더 부력과 양력을 형성해 줍니다.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공기부양정에서도 이게 쓸 수 있다. 드론 같은 데는 이런 걸 무거운 짐이다 그러면 탈부착식으로 들어가서 그래서 드론에 이렇게 했다가 떨어뜨리고 가도 돼요. 그럼 이제 KGGB 같은 이런 단에 전기로 가든지 석유로 가든지 이거 프로펠러 좀 다른 거 돌려주든지 해갖고 KGGB 같은 데는 이런 재래식 탄두에다가 날개 키트 달아놓은 거 있잖아요. 그때 스키 신발을 신기자 그랬죠. 스키 신발. 드론에도 가능. 바람의 힘으로 그래서 위로 들어올려서 항속거리를 굉장히 길게 만들어줍니다. 이 기술은 낙하산 패러글라이딩 등에도 쓸 수 있고요. 또는 뭐 드론 같은 데는 이런 작은 기체들에게 공기 주머니를 달아가지고 이 공기 주머니를 다는 안은 공기 부양정에도 사용할 수 있고요. 일종 고무 보트 같은 데도 사용. 그래서 고무 배 같은 데도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그 도수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공기를 부양을 시킬 뿐만 아니라 이것을 공기 주머니를 가지고 추가적으로 이렇게 해주면 어떤 배 무게를 들어올려 준다 그러나 이런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약간 떠주는 거죠. 그래서 위그선에도 이런 걸 넣을 수도 있고 드론 같은 데 적합하죠. KGGB 같은 탄에서도 이것을 놨다가 떨어뜨리고 분리해서 가면 되니까요. 필요 없으면 이런 공기 주머니를 달아 낙하산 패러글라이딩에도 가능해요. 이게 달아가지고 움직이면 항속거리가 엄청 늘어난다는 거죠. 그다음에 풍력 발전기를 달아가지고 풍력 발전기 이제 물레방아식으로 비행체가 움직이는 드론 같은데 우크라이나의 제트 엔진 달은 그것이 한 1000km 간다 그러던데 미사일 아닙니까? 여기다 우라늄 토른 플루토늄 분말 구조를 넣어서 폭탄을 넣으면 엄청난 위력의 폭탄이 생기는 핵협합 같은 거는 사실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그걸로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럼 이제 여기를 뭐 장약이나 뭐 폭격구리나 뭐 수소 폭탄에 올려라 했죠. 2가지나 이게 3가지 이렇게 해서 에너지 단위가 틀린 것을 놓으면 강하게 하나로 결합하고 융합하는 융합 폭탄이 된다고 원리가 있다고. 에너지 단위가 틀리면 하나로 융합하고자 한다는 거죠.
그것은 미세한 분말 구조로 넣어서 폭약으로 터뜨리고 기폭 구조로 그다음에 거기다 우라늄, 톨륨, 플루토늄을 사이사이에 넣어가지고 터뜨리거나 또는 자탄 방식으로 해서 작은 거, 큰 놈, 작은 놈, 큰 놈 이렇게 섞어가지고 이렇게 융합 폭탄을 에너지 단위가 틀리게 만들어주는 거죠. 자탄도 작은 놈, 큰 놈, 중간 놈 해가지고 그것을 자탄 방식으로 그것도 폭약이 유일하게 써지는 거죠. 장약에도 그럴 수 있어요. 다이나마이트도 가루 구조도 대중소로 들어가고 장약이나 폭탄의 구조도 가루도 대중소로 들어가고 융합적인 에너지를 일으키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피토감 방식으로 물레방아처럼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비행체에다가 이것을 달아가지고 비행체 어차피 운행하면 물레방아를 이렇게 달든지 뭐 이렇게 달든지 이렇게 해서 이게 바람이 이것을 돌리면 이렇게 물레방아를 이것을 물레방아식으로 이렇게 회전축에다 물레방아 이렇게 돌리면 그 전기를 생산한 그걸로 가실 수도 있고 뭐 제 방식의 어떤 자동차 회전축에다가 서로 굵기가 틀린 구리선들을 많이 감아놓고 두께가 틀린 연구 자석들을 이렇게 여러 개 또는 수십 개, 수백 개 형태로 넣어주면 파워가 세진다 그랬죠. 그 연구 자석 때문에 이제 파워가 세지는 현상이 생기게 됩니다. 이 구리하고 또는 구리에다가 약간 대남 매듭 구조, 마드 구조의 두터운 부분을 뭐 링식으로 넣어주든지 뭐 이렇게 일정 간격으로 넣어준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게 파워가 세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그게 이제 카페시다가 된다는 거죠. 전기선, 통신선에도 이렇게 하시면 제 기술에 일정 간격으로 반도체에 도 두터운 부분은 뭐 금속을 증가시키는 게 다 두터운. 그래서 모양이 나는 이 모양으로 했으니까 틀려 이러면 양심불량이다 말씀. 현재 전기선이나 통신선으로 들어가는 그 모드에 어떤 형식으로든 두텁게 오돌두텁게 만들었든지 링식으로 만들었든지 밴딩식으로 만들었든지 길다랗게 줄을 하나 더 그어줬든지 금속을 추가시키면 그것이 이제 카페시다가 된다.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일정 간격으로 대는 매듭 구조 만들고 두텁게 해주는 게 제일 좋죠. 그게 이제 멀리 송전이 되니까. 꼭 이게 내 기술을 조금 디자인을 변경시켜서 해먹고자는 사람들이 있어요. 디자인을 등록하는 게 아니라 원리를 등록하는 것이다. 전기선, 통신선에 금속을 추가하여서 두텁게 해서 전기를 축적하여서 멀리 보내는 기술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모터 기술에도 이렇게 들어간다. 이렇게 해서 모터는 발전기에도 이게 들어가죠. 이렇게 쓰시면 일단 이제 서로 굵기가 틀린 구리선들은 이렇게 전기선으로도 쓰이는데 전기선에 구리선을 이렇게 피복을 안 갖춘 채 대중 서로 이렇게 해놓으면 주파수 모든 만보로 서로 평균하는 것 같아요. 주파수 방식으로 너무 얇은 전기면 강한 전기가 일어나는데 그리고 얇은 전기선이면 타버려요. 그래서 타버리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굵기를 해야 되고요. 너무 얇으면 타버리죠. 그래서 대자리, 중자리, 소자리 해가지고 왔다 주파수 방식으로 바뀐다는 거죠. 얘가 가시죠? 그 전기를 견딜 수 있는 굵기를 해야 되죠. 서로 굵기가 틀려도 그렇게 하면 멀리 송전이 되거나 통신선으로도 멀리 가죠. 동축 케이블, 뭐 전화선으로도 쓸 수 있고, 뭐 군사적으로도 이렇게 A사례에 따른 이런 데 강한 전기를 주거나 그것을 유선 안에서 주파수를 형성하여서 주파수 뭐 이렇게 5개 배치하든지 전기선을 그래서 10개로 하든지 주파수를 마음대로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거를 이제 안테나 구조 없이 직접 공중에 방사를 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할 수도 있어요. 안테나를 통해서도 해도 되고. 그래서 이 기술은 제 기술이라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이게 자동차 회전축에 서로 굵기가 틀린 구리선들을 많이 감아놓고 연구 자석을 두께가 틀리게 여러 개 없던 수십 개 형태를 감아놓고 그럼 전기가 생산된다는 거죠. 전기선의 송전선은 구리선이 대중소. 이 송전선은 여러 개로 하면 전기가 더 많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게 자동차가 석유로 하든 가스로 하든 전기로 달리든 회전축 돌려주기만 하면 이게 전기가 생산되는 거죠. 그럼 자동차 위에다가 이렇게 풍력 발전기 물레방아식으로 이렇게 돌리면 풍력으로 이렇게 회전축 돌려줄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서도 이렇게 똑같은 방식으로 전기가 생산되거나 태양전지판으로 놨다. 그럼 태양전지판으로 이렇게 놔가지고 태양전지에서 전기를 얻었잖아요. 그럼 그걸로 이렇게 회전축을 돌려줘야 이렇게 회전축 안에 구리선들을 이렇게 여러 겹, 수십 겹의 형태를 감아놓고 두께가 틀린 연구자석들을 감아놓고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에요. 이것도 제 기술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송전선은 되게 구리선의 대중소가 이렇게 들어간다 이런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런 아이디어 자체를 자동차 폭발 행정 방식으로 전기로 돌리든 석유 YTN에서 이걸 쓰시던데 그것이 굵기가 틀린 구리선을 안 감았고 그냥 똑같은 구리선을 감아 놓으셔도 제 기술입니다.
기술을 이렇게 멋대로 YTN에서 저기서 쓰셨어요. 태양전지에다 이걸 달아놓더라. 그래서 이게 자동차 폭발 행정으로 회전식으로 저기 태양력을 통해서 태양전지를 얻은 전력으로 돌리는구나. 그러니까 제 방식이에요. 뭐 전기로 돌리든 소기로 돌리든 뭐 어떤 것이든 제 기술이라 그랬는데요. 거기 YTN의 업체는 그것을 설명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이 방식으로 해서 전기를 생산한다. 서로 굵기가 틀린 구리선 안 감고 연구 자석을 두께가 틀리게 안 들어가도 배치하면 전기가 생산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추가로 전력을 생산했어요. 아무래도 저는 그거 쓰셨던 것 같아요. 그 기술은 제 기술이니까 제가 알아보죠. 그 업체는 설명을 안 했다라는 거.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말씀. 태양전지에다 이걸 달아놓더라고요. 그래서 전기를 생산해. 저거 내 기술이다. 제 기술이에요. 남의 기술 무단으로 쓰시면 안 됩니다. 이거를 이제 태양전지판이다. 그러면 여기다가 회전축, 그 태양전지로 회전축을 돌려준다는 거죠. 석유로 돌리든 가스로든 전기를. 그래서 전기를 생산합니다. 동일하게. 집안에다 그러면 조명이 있다. 조명 어차피 있으니까 태양전지파처럼 만들어서 전기선의 구리선을 이렇게 회전축을 돌려주는 것, 그 전주로 이렇게 여러 개 두면 되죠. 서로 굵기가 되는 구리선들을 감아놓고 두께가 되는 연구 자석들을 수십 겹의 형태로 넣어주고 수백 겹도 돼요. 전기선을 구리선을 대중소하면 전기가 생산된다는 거죠. 저는 가정용 전기로 이거를 해주면은 그렇죠. 가정용 전기에 내가 10을 들였다. 근데 12가 생산된다. 그러면 그 전기가 좀 더 비용 대비해서 많이 생산되니까. 이것도 좋다 이 말씀이에요. 어차피 조명 낭비되니까 그걸로 밤에도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구조가 되고 집안에 조명 켜놓잖아요. 그걸로 생산한다는 거죠. 이거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또는 태양전지판을 이런 방식으로 만들 수 있다고 그랬죠. 태양전지판을 만들 때 일반 금속에다가 전기를 그냥 걸어주면 이게 전리층이 빛을 유도하는 장치여서 전기가 생산된다 그랬죠. 구리 코일러도 돼요. 유튜브에서 따라 하시던데 제 방송의 특성상 그런 것 같은데 말은 못하겠고 그래서 제 페이스북에 국정원 행정안전 노동부 경찰청 이런 그다음에 서울시 인천시 국가의 기관이 굉장히 광고를 많이 내셨어요. 그 다음부터 YTN의 제 기술이 쏟아지고 MBC 뉴스투데이에서도 이렇게 전 세계로 수천조 분의 수백조 원의 가로세로 높이로 전해서 1cm나 0.2, 0.3 좌표 수저 방식 내비게이션 맵 지도를 만들고 우주도 가능하고 그리고 우주지도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바닷속도 가능하고 우주지도 만들어 우주 타격을 해야 되니까요. 위성 있다 그러면 또 타격을 해야 돼요. 이 좌표 수저 방식으로 타격을 한다는 거죠. 위성 떨어뜨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도 우주지도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이것도 제 기술이다. 바닷속도 가능하고 지하도 가능해요. 그래서 뭐 상수도 업체인가? YT는 여기다 가로세로 높이라고 좌표 숫자 방식으로 해가지고 상수도 안을 하고 이게 파손대 크기까지 하더라고요. 저는 이게 모든 곳에 사용될 수 있다 그랬거든요. 반도체의 이동 저장 명령도 이걸로 하고요. CCTV나 카메라 구조에서도 보이는 화면을 가로세로 높이로 잘라서 사람 같은 거 이렇게 차량 드론에다 이걸 달아놓으면 돼요. 자동 전투를 하니까 5군데 찍어놓으면 책에 돌아다니면서 농약을 뿌리거나 목적별로 시간대도 정해놓고 목적을 정할 수도 있고 자동 전투합니다. 사람 같은 거 카메라 인식 방식으로 해서 사람이랑 가로세로 높이로 좌표 수저 방식으로 해. 이것도 0.1cm 그 이하로도 단행을 해서 사람의 눈, 코, 입 이런 것도 분별하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체중까지도 분별해. 그 사람을 전국에 수백만 있다 동시에 찾아냅니다. 오산시 통합센터에서는 중국에서 이거 사람 얼굴 빼갖고 주민등록증까지 하던 제 기술 쓴 것 같거든요. 입체로 보기 위해서 이걸 평면으로 보기는 힘들죠. 그래서 입체로 그 사람을 판별을 해야지 그 사람이 정확히 알거든요. 그래서 가로세로 높이로 좌표 수저 방식으로 합니다. 모든 디스플레이 장치에서도 이거 씁니다. 뭐 로봇이나 이런 곳에도 로봇의 자세 균형, 비행체의 자세 균형을 자이로 방식이 아니라 그래서 연료를 어느 쪽에 많이 전기다 그러면 휴머노 로봇이든 전기를 어느 쪽에 많이 주냐 데이터 처리를 해갖고 프로그래머화 시킨다 그랬죠. 어떤 동작을 할 때 어떤 물건을 들 때 그래서 이것을 전기를 계량화 시켜서
그것을 수치로 만들고 그것을 프로그램 자동화시켜서 속도를 빨리 한다는 거죠. 그래서 휴머노이드 로봇이 앞으로 모든 들이는 전기, 오른쪽 왼쪽 이렇게 들어가는 힘, 그 다음에 다리에 들어가는 힘, 각각 부위별로 틀린 힘이 들어가거나 어떤 물건을 들 때, 어떤 상황을 할 때, 동작을 자세를 할 때 그것을 전기량을 수치화시켜서 프로그램화 시켜준다. 그래서 자동으로 그걸 해준다. 자동으로 전기를 끌어다 씁니다. 변압 구조. 앞으로 이렇게 뭐 이런 거 쓰시면 제 기술 이거 꼭 미국 외국 이제 앞으로 미래 기술 필수적으로 들어갈 거예요. 그다음에 제가 사람 같은 거나 이렇게 차량 같은 거 일련 번호를 탑재를 해가지고 일련 번호를 탑재를 해서 이렇게 사람 특정 누구만을 죽이거나 군복을 입은 사람 살상 아니면 특정 우리 차량 아닌 그쪽 차량 이렇게 차량인데 탱크 이런 것들을 이렇게 공격한데 자동 전투 모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카메라 인식 방식이 전 제일 나은 것 같습니다. 싸고 이 카메라에다 망원경을 부착하고 사람이 안 봤다가 안 봤다. 그거를 놓으시면 제 기술이에요. CCTV 카메라나 모든 카메라 다 됩니다. 디지털 캠코더를 제가 이렇게 CCTV 카메라를 대신해서 하자 그랬죠. 디지털 캠코더가 45,000원. 그럼 소비자가로는 45,000원이면 3만원대가 가져온다는 거 아니에요. 9만 몇천 원짜리. 그럼 그럼 뭐 CCTV를 대신할 수 있겠다. CCTV 5만 원, 6만 원대, 이게 또 10만 원대도 넘어가는데 CCTV 카메라. 그래서 디지털 캠코더를 적외선 모드로 저녁에도 찍을 수 있게 하고, 그것도 이제 가로세로 높이로 좌표 숫자 방식으로 이렇게 프로그램화 시켜서 CCTV를 대신합니다. 이거 전 세계 CCTV 시장 제가 먹을 것 같은데 만약에 판다면 디지털 카메라로 이렇게 캠코더뿐만 아니라 디지털 카메라로 이걸 대신을 한다는 거죠. 거기에도 이제 사람 같은 거 차량 1년 번호 달아서 추적하고 되게 줌도 좋고 야간에다가 이렇게 여기다 열화상 카메라 같은 거를 이렇게 탑재를 하는 방식 아니면 그건 너무 비싸잖아요. 그럼 이게 꽂아가지고 이 선을 통해서 보낼 수도 있잖아요. 유선이나 무선. 그것도 이제 카메라에다가도 열화상 카메라를 탑재해서 이렇게 하는. 열화상 카메라 할 때도 제가 이런 CCTV도 그렇죠. 이것도 적외선을 갖다 이렇게 그 방사되는 것을 해갖고 밤에도 이렇게 볼 수 있게 하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적외선으로 쏘자는 거죠. 적외선을 갖다가 쏴가지고 또는 적외선 아니더라도 다른 전파 다 가능. 마이크로웨이브 전파에서 사람이 이랬든지 체열을 높여가지고 다른 것도 체열을 높여서 선명한 한 명을 찍게 하자. 이 기술은 제 기술이라는 것은 그것도 이제 전파를 쓸 때 가로세로 높이로 좌표 숫자 방식으로 특정한 지점을 쏜다는 거죠. 초음파를 같이 곁들인 이런 팍지는 밤에도 보니까. 그죠? 초음파를 곁들인 초음파를 이제 길이별로 틀리게 하거나 서로 파행했던 여러 개의 초음파를 묶어서 쏘면 에너지 단위가 커서 멀리 가고요. 서로 파행했던 적외선파를 묶어서 쏴도 되고 서로 파행했던 마이크로파스 묶어서 쏴도 됩니다. 그래서 마이크로파도 체열을 높일 수 있어요. 체열을 높이는 그런 전파를 쏴서 하고 초음파까지도 같이 탐색을 해서 그것을 디지털 형상화 시켜준다면 이게 앞으로 적외선 탐색기가 새로운 형태로 초음파라든지 이런 것을 결합을 팍지는 밤에도 다녀요. 초음파로. 그렇기 때문에 초음파로 디지털 형상화 시켜주는 기술을 같이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일단 이제 일반 카메라에도 열화상 카메라를 같이 꽂아가지고 그 선을 통해서 유선이나 무선을 통해서 보내잖아요. 그럼 단가를 싸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열화상 카메라 그렇게 하시면 뭐 몇만 원 하던데 스마트폰에 꼽는 게.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밤에 안 보여요, 이거 CCTV자. 그래서 여기다가 제가 추가로 CCTV나 모든 망원경에도 그렇고, 이렇게 모든 카메라, 디지털 캠코더도 마찬가지고, 카메라도 이렇게 불빛을 멀리 보강을 해서 낮에든 밤에든 자동차도 야간에 헤드라이트 탁 비추면 상대방 차량 보이죠. 그런 것처럼 낮에도 밤에도 이런 것을 아예 조명을 이게 자체 장착식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옆에 달아놓는 게 훨씬 더 빛이 멀리 가죠. 그래서 이렇게 달아놓는 식으로 가서 이걸 전기를 통제하기만 하면 된단 말이에요. 달아놓는 방식이 더 낫다. 뭐 크든 작든 이게 그렇게 이제 CCTV 카메라나 전세 카메라 만드시는 기술입니다. 망원경 아까 망원경도 달아놨다 안 달아놨다. 드론에 싼 카메라를 가지고 멀리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고해상도 카메라가 되기 때문에 군의 감시 장비에서도 이 기술을 영상 장비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보다 멀리 볼 수 있잖아요. 싸다고 싸게.
제가 망원경을 현미경으로 바꾸는, 망원경하고 현미경이 같이 있는 구조의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망원 카메라도 되고 망원경으로 멀리 본 것을 현미경 구조로 분석해서 화면에 표시해주는 장치라 그랬죠. 그것도 이제 가로 세로 높이로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한다고.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TV 모니터 아니면 되게 그 어떤 스마트폰 액정 화면 아니면 TV 화면에 이런 액정 화면의 특정 구도에 대해서 디스플레이 장치 그래서 가로 세로 높이로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특정 지점을 찍으면 그걸 현미경이 존재하고 있어서 디지털 현미경이 됐든 뭐가 됐든 현미경이 확대를 해준다는 거죠.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 프로그램 해석으로 그것이 사람이 무엇인지 몰랐을 때 정확히 그것이 무엇일 확률을 몇 프로를 표시해 주거나 좀 더 괜찮으면 온라인으로 그것을 보내가지고 좀 괜찮은 과학 장비를 갖고 있는 현미경 덕분에 정확히 분석을 통해서 시간은 좀 걸리더라도 빨리 되면 좋죠. 화면에 표시해 줍니다.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MA 기술 무단으로 도둑질해서 좀 합시다.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이렇게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좀 이런 드론이라든지 이런 카메라 구조를 달아서 이런 카메라는 아까 좀 이렇게 산업 물류상으로도 쓸 수 있는데 물류센터, 편의점, 마트 이런 데서 해당되는 고객이 몇 개의 물건을 집었는지 어떤 물건을 집었는지 이렇게 딱 지켜본다는 거죠. 사람이 지켜봐도 알죠. 그래, 알아가지고 엉뚱한 데 가져가면 경보, 이렇게 계산대로 가져가면 그 물건 인식에 계산까지 해줍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지폐 개수기 방식으로 근거에 얼마 들었는지 그 주인에게 통보합니다. 계산원도 통보해주고 이런 물리 시스템을 쓰시면 제 기술이에요. 예. 이렇게 SK 플로네스에서 어떤 하청 업체를 통해서 하시는가 이렇게 지하철에다가 이렇게 탁 이렇게 카메라 놓고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일련 번호를 달고 몇 명 출입했는지 몇 명 출입했는지 일련 번호를 달기 때문에 다 알아요. 그래서 이렇게 마트 또는 이렇게 식당 같은 몇 명 출입은 1년 번호를 달기 때문에 다 압니다. 몇 명인지 카운팅을 한다는 거죠. 이 기술을 지금 무단으로 쓰시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참 이게 안타깝습니다. 네. SK텔레콤에서는 와이파이에다가 워키토키를 달아가지고 인터넷 업체잖아요. 그래서 인터넷망에다가 그걸 기반으로 해서 와이파이가 3km, 5km 가잖아요. 와이파이나 또 다른 무슨 송수신 장치에서 유선 인터넷 기반으로 해서 이동통신을 제공하자 그랬거든요. 그래도 이걸 하실 태세예요. 무선 인터넷도 당연히 제공되죠. 무선 TV 같은 것도 있고 그러니까 엄청난 큰 돈이 됩니다. 여기서 쓰시면 제 기술에 대해 SK텔레콤에서 와이파이에다가 서로 다 파형이 트는 여러 개의 전파를 갖다 송수신하는 이것을 쓰시더라고 장치를. 이거 봐라. 그 다음에 블루투스 기술에서도 서로 파형이 트는 여러 개의 전파를 송수신하시더라고요. 이건 이제 사물 인터넷 조종하는 데 쓰는데요. 블루투스는 일단 무선 충전 구조에 들어가기도 하고 사물 인터넷 기기를 서로 다른 파형의 전파를 쓰고 있는 기기를 조작하는 데 씁니다. 라디오 같은 데 보면 다른 파형의 AM, FM이죠. 채널 맞추듯이 이렇게 수신할 수 있잖아요. 송신도 할 수 있거든요. 데스크탑, 스마트폰, 노트북, 와이파이 뭐 이렇게 태블릿 PC 이런 유성통신, 국내 무선 통신 체계에서 서로 다른 파형의 전파를 송수신하시면 되는 기술입니다. 동시에 몇 개를 송수신해서 채널을 삼아준다는 거죠. 또 같은 파형의 전파를 송수신할 때 호출 번호만 틀리기 위해서 100개도 넣을 수 있다. 스마트폰이 데스크탑 100개도 들어갈 수 있고 스마트폰에 20개 들어가고 워키토키에는 50개 들어가고 와이파이에는 와이파이가 40개 들어갈 수도 있고 위성통신에는 같은 전파는 호출만 틀리기 위해서 100개도 그래서 10,000개도 들어갈 수 있어요. 이걸로 이제 보통 안테나 같은 거 만들 때도 제가 이렇게 그 안테나에게 통신 안테나가 여러 개 있어가지고 일종의 통신 칩이라면 통신 칩이 되겠죠. 그래서 각각의 다른 전파를 송수신한다 그랬죠. 라디오가 이게 하나, 둘, 셋, 넷, 5개가 있다 합시다. 안테나를 각각 가지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내가 채널을 하나는 AM 어떤 걸 듣고 FM 어떤 걸 각각 송수신 못할까요?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안테나에 여러 개의 안테나를 미니 안테나를 넣어가지고 송수신하는 방법을 할 수 있습니다. 같은 방 안에 SK 같은 서로 이동통신 회사가 틀린 그런 그 SK 같은 거 그다음하고 KT 거 스마트폰이 있을지라도 각각 틀리게 올리잖아요. 그렇죠? 전파를 그리고 좁은 방 안에 이렇게 어떤 서로 다른 그 안테나를 여러 개 가져도 송수신이 됩니다. 이런 안테나 만드시면 되겠어요. 현대 유성 안테나 유성 통신할 때 유성 TV, 스카이라프 같은 이런 데도 되고 이런 모든 안테나 구조에서 여러 개의 안테나를 달아서 서로 각기 틀린 전파를 송수신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하나의 통신체 또는 같은 서로 파형이 트는 여러 개의 전파를
라디오 전파에서는 수신 하잖아요. 송수신 하시면 제 기술. 그것도 제 기술이에요. 송수신은 제 기술이다. 통신칩도 안테나 구조가 여러 개 있어서 하거나 하나의 안테나라면 미니 안테나 2개, 3개만 이렇게 안테나 2개, 3개. 면적이 제한이 있잖아요. 통신칩, 스마트폰이라면 제한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최대한 집중하기 위해서 작은 놈들을 넣어준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여러 군데서 여기서 받아가지고 동시에 송수신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춥니다. 또는 하나의 통신칩이라면 능력을 극대화 시켜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정보 용량을 따라 대짜리, 소짜리, 중짜리 해가지고 안에 내용적으로 겉으로는 분명히 한 놈인데 내용적으로 여러 개로 10개짜리로 20개짜리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능력을 소프트웨어적으로 분할을 극대화시켜주는. 제가 디램에서도 여기서 얘기했는데 그 하드웨어적으로 디램을 대중소로 만들어주고 디램의 어떤 정보 용량을 따라 대짜리, 중짜리, 소짜리로 만들어. 겉으로는 분명히 하나지만 디램이 겉으로 소짜리까지 하면 10개, 20개, 20개짜리도 있어요. 40개짜리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 겉으로는 디램 하나지만 안에 정보 용량이 대짜리, 중짜리, 소짜리 처리하는 용량을 따라서 정보를 이제 받아들이는 분들이 여러 개 많은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받아들여 갖고 이렇게 띄워주는 그런 구조를 10개, 20개로 만들어준다. 이 기술은 제 독특한 기술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받아들여서 띄워준다는 거죠. 그래서 정보 용량을 따라서 여기는 모든 정보, 대짜리, 중짜리, 소짜리 최대한 쪼개주는 거예요. 받아들여 갖고 띄워주는 이런 기술. 네. 그래서 이거를 정보를 입력을 하고 출력해줘야 돼요. 입력하고 디램에 띄워준다는 거죠. 디램 구조. 그것을 대짜리, 중짜리, 소짜리에서 많이 만들어준다. 플래시 메모리도 제가 그 기술 얘기했죠. 플래시 메모리에 플래툰 게이트 자체를 저장하는 곳을 대짜리, 중짜리, 소짜리 만들어서 5개 들어갔고 20개를 만들어 소짜리 많이 배치해서 면적에 제한이 있어서 그래요. 소짜리만 여기서를 하고 그 플로팅 게이트 안에서도 이렇게 정보 용량의 처리를 따 대짜리, 중짜리, 소짜리에서 겉으로 보면 한 놈이지만 안에 내용적으로 이것을 받아들여서 저장하는 구조를 이렇게 많이 두자는 거죠. 그러면 본토적 설계를 바꿔야 되는데요. 정보 용량을 따라 대짜리, 중짜리, 소짜리에서 플로팅 게이트를 하나의 플로팅 게이트지만 10개, 20개짜리를 만들어 놓을 수 있다.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HDD다. 그러면 CPU도 그렇게 할 수, 네, CPU도 그렇게 할 수 있고 GPU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캐시 메모리도 대짜리, 소짜리, 중짜리, SRAM이 보통 사용되는데 만들어 놓고 거기도 정보 용량의 처리를 따라 내보내서 대짜리, 중짜리, 소짜리에서 하나의 캐시 메모리지만 약간 그렇죠. 그 정보를 이렇게 읽고 띄워주는 이런 구조를 20개로 만들어주는. 그렇게 설계를 하시면 반도체 설계를 다시 해야 되는지 그 제 기술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려요. 하드 디스크다, HD다, 그러니까 SSD다. 그러면 제가 그 플래시 메모리를 거기다 탑재를 해가지고 이게 급한 저장, 지금 현재 있는 거라도 급한 저장을 일단 거기다 하고 이제 순차적으로 시간 널널할 때 이렇게 하드 디스크로 옮기는 구조를 말씀드려요. 또는 SSD로 옮기는, 이것은 스마트폰에 있는 저장 장치도 똑같이 할 수 있다. 플래시 메모리를 그러면 이제 약간의 비용이 추가될지라 속도는 빨라지는 거죠. 뭐 급한 것은 빨리 하고 천천히 저장할 건 전장하니까 속도의 차이를 극복할 수 있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제 기술입니다. 그 다음에 HDD도 겉으로 이제 하나짜리잖아요. 그러면 대짜리, 소짜리에서 넣을 수밖에 해가지고 소짜리를 많이 만들어요. 그러면 하나짜리지만 5개로 만들어 놓을 수도 있다. 2개, 3개로만.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거기다가도 정보 용량의 차례를 따라 정보를 입력하고 들어가는 거하고 출력, 저장하는 구조를 여러 개로 만들어 놓자는 거죠. 내용적으로. 그래서 입력하는 선을 많이 만들어 주면 되겠죠. 그래서 거기 하드디스크를 내용적으로 겉으로는 분명 한 놈이지만 안에서 정보 용량을 따라 대짜리, 중짜리, 소짜리 만들어 갖고 이게 여기다 그래서 수십 개, 수백 개로 하드디스크로 만들어 갖고 거기다 딱 정보를 저장하자는 거죠. 동영상 한 개를 100개로 쪼개 가지고 1년 번호를 탑재해서 암호 설정까지 해서 그것을 동시에 DRAM에 띄워주는 기술 구조를 갖춰야 돼요. 그래서 저장도 각각 저장을 하고 불러드릴 때도 거기서 저장했던 데서 플래시 메모리에 됐든 아니면 HD에 됐든 불러드린 데서 뭐 스마트는 어떤 저장 장치든 각각 저장을 했다가 불러드리고 그 DRAM에 띄워주잖아요. 우리 뇌도 특정 장소에 한 군데만 저장하는 게 아니고 그런 발열이 엄청나죠. 그래서 사방대 작은 조각으로 파편적으로 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주요 저장 장소는 있다. 그런데 파편적으로 저장해서 이렇게 연상 법칙을 따라서나 이렇게 해서 수많은 경우의 수를 이렇게 합산시키는 식으로 우리 뇌가 저장한다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하자는 작은 조각으로 저장을 하고 이렇게 띄워준다는 거죠. 띄워줄 때도 D램이 이렇게 띄워주려면 띄워주는 놈들이 많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다가 작은 조각을 1000개 단위로 할 수도 있잖아요. 연결해서 동시에 읽고 동시에 처리한다는 거죠. 그럼 CPU도 겉으로는 이렇게 대자리, 중자리, 소자리 면적의 제한이 있습니다. 대자리, 중자리, 소자리 만들어 놓고 각각 일꾼들을 많이 늘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CPU가 아니라 뭐 이미 그 스마트폰은 그 기술 쓰고 있는데 대자리, 중자리, 소자리라는 개념은 없는 거예요. 이 기술 쓰시면 저 기술. 그래서 소자리를 많이 늘려놓자는 거죠. 뭐 똑같은 것을 크기를 할 필요가 뭐가 있냐라는 거죠. 거기다가도 그다음에 내용적으로 이 CPU를 정보를 처리한 놈이다. 그러면 겉으로는 분명히 한 놈이지만 안에를 정보 양을 따라서 대자리, 중자리, 소자리 해서 이것도 200개로 만들어 놓을 수 있다고. CPU를 이렇게 해서 작은 정보 조각을 동시에 이렇게 띄우는 처리하는 기술을 사용합니다. 이렇게 하시면 재미있게 되겠습니다. 이건 매우 중요한 기술 구조입니다. 병렬 처리 연산에 강한 그렇게 되면 사실상 GPU 개념을 갖게 되는 거거든요. GPU 개념을 갖게 되는 정보를 동시에 처리하는 기술을 되는데서 사실상 그거 하나 원칙으로 가도 AI 칩으로 뭐 탁월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아니면 그거 있다가 병렬 처리 연산에 강한 CPU를 설계를 해서 병렬 처리 연산에 가서 거기다가 마더보드 옆에 발열 때문에 그러죠. 원칩으로 둬도 되고 발열 조그맣게 들어가더라도 원칩으로 들어가도 마더보드 좀 떨어져 가지고 설치해서 그걸 AI 칩으로 만든다는 거죠. 거기서 이제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이런 개념을 펜티언에 구멍 뚫고도 전 세계 특허는 이런 개념 자체를 사셔야 된다는 거. 뭐 그런 거 아이디어 하나인데 펜티 하나도 구멍 뚫어 전 세계 그게 뭐 대단한 기술이겠어요. 중요한 아이디어나 획기적인 아이디어도 특허납니다. 지적재산 때문에 페이스북 창업할 때도 단순한 아이디어 갖고 하셨는데요. 뭐 CPU도 겉으로는 이제 대자리, 중자리, 소자리 일꾼들을 많이 늘려놓고 면적의 제한이 있었죠. 내용적으로 정보 처리를 대자리, 중자리, 소자리 용량을 따라서 하나의 GPU를 20개, 40개로 만들어 이런 기술을 쓰시면 저 기술입니다. 그러면 CPU에 들어가는 부품들 이런 것도 트랜지스터와 카패시터 다른 데도 들어가죠. 이것도 대자리, 소자리, 중자리를 최초로 만들어 갖고 최대한 집적해요.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 다음에 거기다가도 나중에 이제 쓸 일이지만 전기량을 10, 20, 30, 40, 50 틀리게 주는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 이건 나중에 이제 증명이 될 일이고요. 저장 장치에도 전기량을 10, 20에서 경우의 수를 늘린다는 이제 D램 같은데 제가 끊임없이 리프레시 하던 이유가 이게 이제 이게 나노 구조로 가다 보니까 전기를 많이 오래 보유를 못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피복선이 없다 보니까 이런 피복이 있어야지 전기가 그 안에서 밖으로 누설이 안 되고 그래야 될 텐데 이 피복이 없다 보니까 저장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플로팅 게이트라는 절연막을 따로 사용해 가지고 이제 여기서 전기를 가두면 되는데 이런 D램에는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프레시 메모리는 있죠. 그래서 이거를 피복을 입혀줘야 되는데 그럼 피복 역할을 하는 게 있으면 되는 거거든요. 이제 그 아이디어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D램에 이제 전기량이 작다 보니까 또 계속 끊임없이 충전해야죠. 충전해. 그게 얼마 이렇게 못 가고 전기가 소실이 돼 버린다는 거죠. 밖으로 나가 버리면. 이것도 피부가 없으면 전기 밖으로 나가 버려요. 그래서 전기 낭비가 심합니다. 이런 기술이죠. 그럼 금속을 좀 두텁게 만들어 가지고 이거 보세요. 이게 콘센트인데 이것을 부품인데 이게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 그러죠. 넓다 그래서 두꺼운 건 아니다. 얇다라는 얇은 데는 통과하는 전기가 그렇죠. 제한이 돼 있어서 없는 살리면서 분기를 하다 보니 이게 탄다. 최근에도 5개 갈았다. 이거 불나요. 이거 쓰시면 책이죠. 이걸 두껍게 만드는 일체 행위. 이건 압축해가 공구랗게 만들면 더 좋아요. 일반 전기선처럼 전기구리선처럼. 그리고 안 된다면 구리줄이라도 두꺼운 구리줄이라도 구워줘라. 아니면 오돌도돌하게도 하든 링슈라든지 최대한 지금보다도 이것을 전기를 많이 금속을 첨가함으로써 모든 전기선 통기선에도 이 기술 쓸 수 있다 그랬죠. 약간 대남 매듭구조 마대구조로 두터운 부분을 넣어주면 이것이 최대한 이렇게 카패시터가 돼 전기를 축적해서 멀리 전기를 송전하거나 통신도 멀리 보낼 수 있고 광섬유도 이렇게 광을 증폭하여 멀리 보낼 수 있는 기술에 해당한다 그랬죠.
그래서 일체 그것을 금속을 첨가시키거나 두텁게 해서 빛을 첨가시키거나 해서 하시면 그 모양이 어땠든 간에 얍삽하게 그러지 맙시다. 네, 얍삽하게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남의 기술을 알고 약간 모양만 조금 변경시키면 내 기술이냐 다 먹을 수 있겠네. 그러면요 양심불량이세요. 네, 그렇게 하지 맙시다. 네, 자, 두껍게 금속을 두텁게 하는 일체 행위가 거기에다 전기가 카패시터가 되어서 전기를 D램에 끊임없이 리프레시 전기가 넉넉하게 들어간다는 거죠. 거기다가 이제 만들 때부터 유리석용 코팅, 세라믹 코팅, 유리망 코팅 넣어서 제조를 하고요. 거기다가도 이제 이런 제 특유의 이제 금속 제조 방법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것을 제 특유의 금속 제조 방법이 이제 뭐냐면 나노 형태로 내게 전기선을 넣어주지 않은 거죠. 나노 형태로도 되고 이게 구리판이다. 그러면 알루미늄도 돼요. 다른 금속 다 됩니다. 그래서 전기 돈조되는 거. 그래서 알갱이를 나노 구조가 됐든 뭐 크기는 알아서 하십시오. 대중소 크기를 틀리게 이렇게 쭉 규칙적이나 불규칙적으로 배열해내면 이건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전기가 그 안에서 왔다 갔다 함으로 가두어지는 현상이 일어나게 돼. 그래서 전기가 주파수 방식으로 왔다 갔다 하고 전기가 이렇게 그래서 그 안에서 밖으로 잘 안 나가게 되는 좀 더 많은 전기를 축적할 수 있는 기술이 되고 일단 만들 때 그다음에 구리 여상을 딱 덮어요. 그래갖고 판으로 만들거나 구리 코일을 만들어 반도체 회로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반도체 트랜지스터나 카패시터를 만들어 그걸로 이제 금속 어떤 뭐 콘덴서 그리고 금속 콘덴서 개념 콘덴서가 제일 고장이 많이 나죠. 주판에 금속 콘덴서를 만들어주거나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거 그런 판으로 해서 그걸로 이제 태양 전지판 만들어도 되고 태양 전지판에 또 전기를 딱 걸어주면 금속판 자체로는 전기가 생산이 안 되지만 태양빛이 전기로 딱 바뀌게 됩니다. 신기하죠. 전기를 걸어주는 것 때문에 전기 안 걸어준 금속 자체로는 전기가 생산이 안 돼요. 유튜브에서 이걸 따라 하시는데 구리 코일로 하시더라고. 구리 코일로 하셔도 제 기술이고요. 전기를 걸어주는 방식이 제 기술입니다. 이건 다음에 또 설명하기로 하고 어쨌든 그걸로 이제 금속 코일을 만들어서 이렇게 쓴다. 또는 그걸로 트랜지스터 카패시터를 만든다. 현재 있는 PM 반도체도 다른 금속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같은 금속으로 대중소 만들어야 된다. 그거 쓰시면 제 기술이에요. 자동차 양극재에 어떤 다른 금속으로 되어 있어서 전기동조가 틀려서 스파크 화재의 원인이 된다. 대중소 같은 금속으로 대중소 어떤 크기를 틀리게 들어간다.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뭐 반도체 텅스텐 부분이 두꺼워서 전기가 그쪽으로 한쪽으로 흐르고 열이 축적이 되므로 신호도 작은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텅스텐을 얇게 만들든지 텅스텐 구리합금을 만들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거기도 유리석용 코팅에 사람 유리만큼 넣어서 제조한다. 이것도 그렇고 전기선, 통신선, 뭐든 방섬유선, 피복선, 동축 케이블선, 유리석용 코팅에 사람 유리만큼 넣어서 제조하고 안팎의 코팅 구조를 주면 전기가 바깥으로 탈출하는 일이 별로 없어지게 됩니다. 여기다 자체에다가 넣어서 하고 여기다가도 여기다가도 그런 코팅을 여러 겹 주면 그것도 이제 피복선이 된다는 거죠. 동축 케이블을 현재 그래서 복잡하게 만들지 않고 싸게 만들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기술은 다 들어간다는 거. 외부에도 안팎으로 안에도 여러 겹, 외부에도 여러 겹 코팅 구조를 가해서 전기가 밖으로 탈출할 수 없는 구조를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지금 PM 반도체라든지 어떤 형식으로든지 현재 금속을 두텁게 만들어서 전기를 또 축적하거나 거기다 산화철 코팅까지 해주면 좀 더 축적할 수 있다. 그래서 4분의 1 널널하게 현재 4분의 1, 8분의 1을 조각으로 해가지고 경우에서 늘리거나 전기량을 10, 20, 30, 40, 50 이렇게 해가지고 틀리게 해서 경우에서 늘리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현재 SKT나 또 SK나 또 삼성, TSMC, 마이크론, 엔비디아에서 이 기술 쓰시면 무단으로 제 거를 자꾸 이렇게 제품에 적시해 놓으면 그거 나중 범죄 구조가 됩니다. 모든 범죄를 스스로 인정하고 제 기술을 써놓으시면 고의성이 돼서 아주 문제가 돼요. 제 기술 만약에 미국에서 어떤 데 사갔다 그러면 미국 부분에서 이렇게 고의성을 하면 형사 문제까지도 갈 수 있다. 돈 엄청 많이 내셔야 돼요. 문제가 됩니다. 무단으로 쓰시면 안 돼요. 반도체에서 제가 플래시 메모리를 CPU 같은데 살짝 탑재를 해가지고 약간 떨어져서 탑재해야 돼요. 거기다가 배치해서 컴퓨터에 부팅 프로그램을 넣어주자. 컴퓨터에 가장 기초 화면만 넣어주면 조그만 건 더 들어가도 될 거예요. 그 기술 쓰시면 이것도 획기적인 아이디어다.
그럼 부팅 속도가 빨라진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 아니면 구글의 안드로이드 같은 스마트폰에도 이 기술을 쓸 수 있으니까. 또 TV에서도 이게 부팅 속도가 빨라질 거다. TV에서도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 어디에서든 부팅 속도가 빨라진다는 거죠. 이 기술 그러면 이게 응용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나 구글 안드로이드나 이런 거 응용 프로그램 소비자 선택지에 맡기자는 거죠. 여기서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또는 거기다가 컴퓨터 가장 기초한 면뿐만 아니라 가장 기초 구동 프로그램까지 같이 넣어줄 수도 있다. 캐시 메모리도 대중서, 겉으로는 하드디스크처럼 하드웨어적으로 대중서 들어가고 보통 SRAM이 쓰입니다. 거기 내용적으로도 대중서 들어간다. 그래서 정보 용량을 따라서 겉으로는 하나의 캐시 메모리지만 안에 내용적으로 10개, 20개도 될 수 있다. 그렇게 기술 구조를 만드시면 제 기술. 그럼 이런 방식으로 해서 ALU도 대중서, 그다음에 코어도 대중서, 트랜지스터, 카패시터 대중서, 뭐 다른 부품도 다 플로팅 게이지도 대중서 들어가고 플래시 메모리 이렇게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D램에다가 좀 어떤 휘발성이 되니까 여기다 플래시 메모리를 조금 탑재하자. 이 기술도 제 기술입니다. 기존 이제 플래시 메모리에다가 D램을 조그만 걸 하나 탑재를 해서 단가를 맞추면서 속도를 빨리 하자. 이 기술도 제 기술입니다. 그거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플래시 메모리, D램에 이제 끊이면 D램이나 캐시 메모리에다가 현재 있는 기술, 배터리, 미니 배터리를 달자. 이런 뭐 그리고 금속 배터리 다시면 되겠죠. 미니 배터리를 달든가 이렇게 해서 콘덴서를 달든가 뭐 미니 배터리를 달아줘요. 그래서 이런 제 방식의 어떤 금속 다가 전기를 갖다 이거 수십 장 MLCC 기술에 들어가요. 그래서 저렴 구조가 진짜 이거 수십 장 수백 장 배터리가 되니까 이 금속 배터리에다 전기를 넣어가지고 여기다가 휘발성을 극복해 주자는 거죠. 캐시 메모리 아니면 D램 이런데 휘발성을 극복하고자 하는데 이래 넣어서 전기가 이제 끊어지더라도 거기서 전기가 남아 있으므로 기억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수직 이착륙 기술로 다시 한번 마무리를 하면서 동영상을 끝내겠습니다만 그리고 뭐죠? 이렇게 우리 인간은 문서가 있다. 그러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그러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다 읽어야 되지만 컴퓨터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1000개 조각으로 쪼개서 동시에 읽고 동시에 저장하고 가능하다. 그래서 보면 인쇄할 때 프린터다. 인쇄기기에 따르면 프린터 헤드를 이렇게 인쇄하는 부분을 20개, 여기 20개, 40개 놔도 돼요. 그래서 각각 틀린 임무를 줘서 작은 조각으로 쪼개서 일을 할당하고 동시에 인쇄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 영어도 각각 틀린 명령을 주는데 영어 인쇄하는 놈, 한문 인쇄하는 놈, 글자 크기 틀리게 인쇄하는 놈, 색깔 틀린 놈 이렇게 해서 동시에 인쇄에 들어가고 그렇게 하시면 인쇄 잉크에도 유리석용 같은 사람 유리막 코드를 넣어서 주죠. 이게 이제 컴퓨터는 인간은 그렇게 할 수 없죠. 컴퓨터는 되죠. 이렇게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또 동영상 한 개를 100개로 1000개로 쪼개 가지고 이것을 1년분 암호 설정을 해서 그래서 뭐 그런 식으로 동시에 읽고 작은 조각으로 동시에 읽고 일꾼들이 많은 거죠. 일꾼들이 많아져가지고 동시에 읽고 동시에 저장하고 제가 이렇게 광섬유 광통신 선로로 주요 부분을 가게하고 그다음 나머지는 거울 방식으로 해서 정보를 띄워주고 이렇게 해서 뭐 거울 방식이면 뭐 유사한 게 많겠죠. 그래서 정기적인 방식으로 해서 읽고 해석하고 이 기술을 제가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또는 뭐 어떻게 컴퓨터를 회사 컴퓨터 100대가 있다. 이건 슈퍼컴퓨터를 만들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유선 광통신 선로로 연결해 주면 좀 빠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해가지고 동영상 한 개를 100개로 쪼갰다. 1년분 암호 설정 각각 저장을 하는 방식. 불러드릴 때도 각각 불러드리고 또는 이것을 연산도 각각 나눠서 연산하고 속도만 빠르면 이것을 하나로 합산해 주는 구조를 가집니다. 그래서 모레라는 스타트업과 짐 켈러라는 분이 이걸 하시던데 짐 켈러라는 분은 D램에서 소프트웨어적 하드웨어적 분할이라는 제 기술을 하시더라고요. 그것도 제 기술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름이 있더라도 제 기술을 무단으로 갖다 쓰셨다. 뭐 그러면 이거 컴퓨터 피스 필요 없지 않느냐. 주요 기판이다. 그러면 다른 데도 그래요. 그래서 마더보드가 주요 기판이다. 그러면 주요 기판 플러스 저장 장치 이렇게 해갖고 100개 놔두면 그 전기만 공급해주면 그래서 총 합산하는 구조만 맞으면 그냥 작은 방식으로 슈퍼컴퓨터 뭐 몇천만 원 들겠습니까? 슈퍼컴퓨터인데 100대 컴퓨터를 하나 마더보드 하나 요새 뭐 10만 원, 20만 원짜리도 있는데 그 100대를 해봤자 200만 원인데요.
10대 하면 200만 원, 100대 하면 2천만 원. 2천만 원 저장장치가 하면 최소한 3천만 원, 4천만 원, 5천만 원 안에서도 슈퍼컴퓨터 100대의 컴퓨터를 가진 이런 것이 되거든요. 이 기술 합산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또는 현재 있는 데스크탑에 마더보드, 주요 기판 여러 개 있는 거죠. 여기 저장 장치가 전기 장치도 여러 개 있어야 되겠죠. 전원 장치를 대짜리, 중짜리, 소짜리 해서 그렇게 공급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전력을 분할해서 거기다 배터리를 달아가지고 배터리를 달아 축전해서 할 수도 있어요. 이 기술 제 기술 쓰시면 제 기술. 뭐 스마트폰 안에도 뭐 기판이 여러 개 있고 저장 장치도 여러 개 있고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 데스크도 뭐 워키토키도 그렇고 와이파이 안에 주요 기판 여러 개 있고 거기도 저장 장치도 여러 개 있고 와이파이도 여러 개 있는 기판이 여러 개 있는 거죠. 또 이런 것을 쓰시면 저기 있으면 태블릿, PC, 노트북 다 돼요. TV 안에도 기판이 여러 개가 있고 여러 개의 TV 있는 효과를 가지는 거죠. 이렇게 해서 저장 장치도 여러 개 있고 또 앞으로 TV에도 저장 장치 들어갈 것 같은데요. 컴퓨터화 시키기 위해서 컴퓨터 플러스 TV의 결합을 만들자. 삼성이 이걸 만드시더라고요. 그거 제 기술이에요. 뭐 유선 전화도 앞으로 기판이 여러 개 들어가고 그래서 저장 장치까지도 있고 이런 게 가능하다. 이런 기술과 개념을 쓰시면 저기 이렇게 여러 뭐 기판이 대짜리, 중짜리, 소짜리 작은 놈들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개의 효과를 가진다는 거죠.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 남의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해서 상업화시키지 맙시다. 그것은 범죄 행위입니다.